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채널, 슬기로운 노후 생활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조용한 시간,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의사도 놀란 혈압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 수치가 매번 다르게 나오고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는 날들. 이게 나이 때문인지, 체질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용히 찾아온 고혈압은 우리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죠.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압은 안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의사들도 주목하는 변화입니다. 오늘은 5가지 생활 습관을 차근히 나누며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지만 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볼 테니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습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기. 혈압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습관은 걷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아침일까요?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코르티솔이 오르며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마치 산책하듯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소리를 느끼며 주변 나무의 잎사귀 흔들림을 보며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숨을 쉽니다. 일주일에 5일만 걸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혈압 수치가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70대 초반의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정순 어르신은 60대 후반까지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습니다. 약을 2가지나 복용하면서도 수치는 들쭉날쭉했고 두통이 잦았죠. 그러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햇살 받으며 걷기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아파트 단지 안을 돌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딱 일주일만 참자 하며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렸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대 125까지 떨어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한 알은 빼도 될 것 같다고 하셨고 정순 어르신은 햇살을 맞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일 줄 몰랐다며 웃으셨습니다. 걷는 건 그냥 걷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내 몸이 바뀌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정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작은 꽃길을 사진으로 남기며 건강을 즐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습관, 저염보다 더 중요한 건 숨은 소금 줄이기. 사람들은 저염식을 하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물만 덜 먹는다고 소금을 줄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소금은 숨은 소금입니다. 가공식품, 간장, 김치, 젓갈, 빵, 소스류에 포함된 나트륨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음식을 짧게 먹지 않아도 반찬 몇 숟가락에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기름보다는 찜이나 구이, 간은 후추나 허브로 대신하는 것, 양념보다 식재료의 본맛을 즐기는 것, 그리고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는 것.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단순히 짠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짠맛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광호 씨는 67세, 충북 청주에서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식사를 항상 식당에서 하셨고 매일 2끼는 외식,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은 청국장, 김치찌개, 짬뽕 같은 얼큰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 172가 나오고 고혈압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식생활을 돌아보게 되셨죠? 아들이 추천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숨은 소금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해요. 국물보다 무서운 게 소스, 김치, 빵에 든 소금이라는 사실. 그 이후 광호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김치는 하루 한 쌈 정도로 제한, 간장을 아예 끊고 식초 고추냉이로 대체, 외식은 주 1회만 허용, 김 대신 구운 채소나 나물 섭취. 이 변화만으로 2달 후 혈압은 140대로 내려왔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 식사마다 이건 소금 몇 그램일까 하며 입에 습관처럼 달고 살아요. 처음엔 맛이 없어 미쳤었죠. 근데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이젠 짠맛이 부담이에요. 세 번째 습관. 깊은 숨을 쉬는 시간 만들기.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입으로 내쉰 뒤 자연스럽게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혈압을 놀랍도록 안정시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심호흡은 약보다 빠르게 심박수를 낮추고 혈관 긴장을 풀어준다고요. 특히 식사 전 5분, 자기 전 10분 숨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교감신경이 가라앉으며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명상이라기보다 그저 내 숨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하루 한두 번 가져보세요.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하고 자신의 몸에 집중해보는 그 순간이 혈압을 다스리는 시작이 됩니다. 송미라 씨는 62세의 교회 권사님입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속이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간병, 자녀 걱정, 남편의 퇴직 스트레스까지. 말은 안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런 그녀가 우연히 시작한 게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4-7-8 호흡법.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방식이죠. 미라는 처음엔 숨이 가빠서 잘 안 되다가 조용한 찬송가 틀어놓고 매일 밤 자기 전 10분씩 시도했습니다. 3주쯤 지나니 잠이 빨리 들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혈압이 한결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죠. 제가 저를 돌보기 시작하니 몸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네 번째 습관. 소리 없이 강한 음식, 칼륨 섭취 늘리기.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이 나트륨이라면 반대로 늘려야 할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음식 리스트에는 꼭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이 음식들은 맛도 순하고 위에 부담도 없으면서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 점심엔 고구마 반 개, 저녁엔 나물 반찬 하나만 더해도 충분한 양의 칼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정용호 씨는 68세로 고구마 농장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고혈압 진단 이후 의사가 칼륨 섭취를 권하자 자기 밭에 있는 고구마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그전엔 감자나 고구마를 배만 부른 간식 정도로 생각했지만 고구마가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건강식품임을 알고 식사마다 반 개씩 꾸준히 먹었죠. 그리고 생바나나보단 살짝 구운 바나나가 더 달고 소화도 잘 된다는 걸 알게 돼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 먹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구마, 시금치, 두유, 바나나로 구성된 용호 식단은 3개월 후 혈압을 135까지 낮췄습니다. 게다가 무릎도 덜 아프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해요. 농사는 흙이 먹여주고
건강은 음식이 살려줍니다. 5번째 습관, 분노와 서운함을 말로 풀기. 이건 마음의 습관입니다. 고혈압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말을 안 하고 삼켜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몸은 긴장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서운함을 누르면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혹은 마음이 답답한 날 가까운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혈압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혈압의 가장 무서운 독도 말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말하는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박숙자 할머니는 올해로 82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며 자식들도 바빠 말을 거의 못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런 숙자 할머니가 마을회관 프로그램에서 감정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누구 생각이 났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는지 써보는 시간. 처음엔 몇 줄 쓰기도 힘들었지만 2달쯤 지나며 글이 점점 길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손녀에게 편지도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해 여름 기존 혈압약의 복용량을 줄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속 말을 꺼내니 몸이 덜 아파졌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이 5가지 습관, 사실은 너무도 작고 사소해 보여 지키기 어려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나씩만 실천해도 혈압은 놀랄 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병원약이 아닌 내 삶에서 왔다는 사실이겠죠. 건강은 노력의 보상입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생활로 바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정순 어르신, 광호 씨, 미라 권사님, 용호 씨, 숙자 할머니까지 이야기 속 모두가 실천한 건 단 하나. 작은 변화였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들어주는 시간.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그 10분이 더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